네, 142쪽 개념 코드 7번, 4번, 5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부터는 이제 조금 식이 복잡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그 숙지 방법을 이제 기억을 하면 뭐 아이들도 크게 문제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먼저 볼게요. F랑 G를 합성을 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역함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라는 얘기죠. 뭐 이 타이틀을 붙여볼까요? 그냥 함수 하나가 아니고 함수 두 개를 합친 함수도 함수잖아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라는 뜻입니다. 요게. 네. 근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요 그림처럼 해독을 해볼까요? F 다음에 G가 나오고 전체 괄호를 내서 요거 역함수 처리를 하면 괄호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죠. 괄호를 이렇게 풀어주면 F하고 G가 순서가 바뀌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요 역함수를 분배해 주듯이 각각 역함수 즉 F 오브 G의 역함수는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다. 순서 바꿔서 역함수 하나씩 분배해 줘라.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거꾸로 G 오브 F의 인버스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F하고 G의 순서를 바꿔주고 역함수 하나씩 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설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나와 있어요. 합성함수 f of g의 합성함수는 분배하고 순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자, 그런데 요거의 증명을 한번 볼까요? 증명.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수학은 납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3번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해서 이제 거꾸로 해도 되는 거죠. 이 거꾸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 얘네들은 G와 F는 역함수 관계다. 한쪽이 다른 쪽의 역함수가 된다. 이 성질을 3번에서 바로 전에 배웠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요.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요 위에 있는 이 4번의 식에서 우변을 봅시다. 우변에 이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는 F와 G의 합성 함수의 역함수랑 같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갑자기 뭐의 역함수는 뭐의 역함수 어디 헷갈리죠? 요 놈은 F하고 G를 합성한 거의 역함수랑 같은 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이 함수의 역함수다 이 뜻입니다. 되셨어요? 헷갈리시나요? 애들도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요 놈은 이 함수의 역함수다 이겁니다.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자, 그렇다면 얘가 이 함수의 역함수가 맞다면요. 응? 맞다면요. 요 놈하고 얘하고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응? 자,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만약에 요 파란색으로 강조된 요 함수가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요 놈하고 얘네 둘은 역함수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 놈하고 역함수니까 만약에 얘가 이놈의 역함수라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합성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합성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f of g
라고 하는 함수 괄호가 여기 쳐져 있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이거 합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요 함수 요것도 이제 하나의 함수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를 합성을 할 건데 합성 함수에서 뭐가 성립하죠?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괄호를 다 풀어 버리고요. 요렇게 두 개 묶어서 순서는 바꾸지 말고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만 보면 얘네들은 100% 서로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니까 얘는 항등함수 i가 되고요. 항등함수 i랑 어떤 임의의 함수랑 합성을 하면 그럼 요거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한다 이겁니다. 합성을 요렇게 두 개를 또 결합 법칙으로 하면 이거는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요 f라는 함수 자기 자신이 나와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f랑 f 인버스랑 합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요렇게 또 합성을 하니까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걸 말로 하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는 알고 봤더니 F 오브 G의 역함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왜?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3번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가 이 함수의 역함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즉, 요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제 실전에서 또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기억하면 되죠. 아, 괄호하고 요거 합성, 요거 한 거에 인버스가 돼 있어. 순서 바꾸고 역함수 배분을 해주면 되더라. 자, 이렇게 식이나 성질로만 보면은 조금 헷갈리시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y는 x 플러스 1, y라고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죠. fx는 x 플러스 1, 간단한 걸로 증명을 해봅시다. 쌤들은 다른 예를 들으셔도 돼요. 2x 마이너스 1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보죠. 그러면은 f of gx를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g에다가 f를 대입하는 거죠. g에다 f를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빨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와 g를 합성한 함수는 2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구해볼까요?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지요?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죠? 요거 하면은 x 마이너스를 빨리 계산할게요, 그냥. g 인버스 x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죠.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자, 그렇다면 g 인버스 of f 인버스 x를 구해 볼까요? f 인버스 x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2분의 1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x, 요 f of gx의 식이 2x인데 요거의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y는 2x로 바꾸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주면은 요렇게 되는데, 즉 얘의 역함수가 얼마? 2분의 1x.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군요. 우리가 4번 성질도 이해를 다 했습니다. 요거 됐죠? 자, 마지막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 합성함수의 성질. 아유, 많네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자, 어떤 개념을 단순히 이렇게 식의 모양만 외우는 걸로 가르치거나 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외우는 방법만 기억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길게 원리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거죠. 그럼 요거 봅시다. 합성을 세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 개의 함수를 이렇게 순서를 볼까요? G를 먼저 H를 먼저 대응을 하고 그 결과를 G에 대응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대응을 시키는 요 함수 세 개를 합친 합성 함수, 합성 순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F 먼저 쓰고 G 먼저 쓰고 H 먼저 쓴 거에 요 역함수죠. 요거의 역함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돼요? 요게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G고 여기 맨 앞에 서도 요게 순서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순서가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바뀐 거죠. 거꾸로 바뀐 상태에서 인버스 해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4번의 이제 응용편이죠. 응용편. 근데 순서를 단순히 이렇게 좌우 바꿔주는 게 아니고 요게 1번, 2번, 3번이었다 그러면 거꾸로 3번 먼저, 2번 먼저, 1번 먼저 이렇게 순서를 역순으로 바꿔주고 역함수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이제 요것도 외우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응용을 하면요. 요 방법대로 역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F 합성, G 합성, H 합성, H 다음에 뭘로 할까요? P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역순을 써주면 P 인버스, H 인버스, 거꾸로 써주는 거죠.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인버스를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 개, 3개 이상의 합성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구나. 자, 그럼 외우는 방법을 아는데 이거 원리가 뭐다? 4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원리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함수가 f, g, h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한다면 요 놈이 얘의 역함수인 게 맞다면 합성을 해보면 될 거 아니냐. 합성을 한 결과가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얘랑 합성을 해봅시다. 또 결합법칙. 괄호 다 없애주고 요거 2개 먼저 묶어서 해주면 얘가 뭐가 나오죠? 항등함수 i가 되죠. i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i랑 다른 어떤 함수랑 합성을 해도 그대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요게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이게 없어진 상태에서 또 결합법칙 이용해서 g랑 g 인버스랑 합성을 해주면 얘가 i가 되고요. i는 또 합성을 하면은 흡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면 또 f랑 f 인버스랑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 i가 나오니까 오 그렇구나. 얘랑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요 놈의 역함수구나. 그래서 얘는 요 놈의 역함수와 같다라고 하는 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요거는 함수가 많기 때문에 예시로 알아보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4번의 성질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증명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 표준 교육과정에 나오는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은 다 배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응용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이 단어에서 개념 하나가 남았어요. 어쨌든 자, 합성함수, 역함수 이해 다 하셨겠죠? 정리 잘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